보면은 180쪽에 명제 역과 대우거든. 얘들아 명제가 있는데 어떤 봐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 여기까지 됐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냥 복습이야. 이 명제가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줘야 된다고 했어? 얘의 진리집합이 있고 얘의 진리집합이 있으면 화살을 받은 애가 더 뭘 줘야 된다? 커줘야 된다고 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예를 들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뭔데 이 글 모르는 눈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고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진리집합이었거든. 예를 들면은 U가 있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설명. 아니 복습. P라는 조건이 있는데 2보다 작다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U에서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진리집합이거든. 그럼 승환아 얘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가 누군데 U에서? 그러면 걔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고 대문자로 써주겠다라고 했거든. 이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야. 그 다음 조건 Q의 진리집합. 얘를 참이되게 하는 거 3보다 작은 애가 누군 거야? 1하고 인 거잖아. 걔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조건 Q의 진리집합이고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거든. 여기까지 됐음. 계속 복습. 나P가 뭔데? 나P가 얘들아 조건 P가 아니다. 조건 P의 부정이야. 영어를 부정할 때 문장에 not을 붙이듯이 not P라고 읽는 거거든. 그러면 이 조건 P를 부정해봐. 그럼 X가 이보다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잖아. 작지 않다가 다른 말로 뭔데? 크거나 같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럼 얘의 부정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까지 됐나요?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누군데? 얘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 이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가 누구야? 2, 3, 4. 걔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나P의 진리집합인 거지. 그럼 나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표현했더라?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했다고. P가 아닌 거. U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나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인 거예요. U에서 P를 제외하고 남은 것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natQ는 누군데 승훈아? natQ. 얘를 부정하면 누가 되겠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누군데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3하고 4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 게 natQ의 진리집합이고 nat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Q의 여집합. Q가 아닌 거니까 U에서 Q 1, 2를 제외한 나머지인 거잖아. 그치? 이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다고. 근데 내가 이 명제가 참이려면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의 관계가 화살을 받은 애가 더 커야 된다고 했거든. 예를 들어 볼게.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참이게 거짓이게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 참이죠? 왜 참이야? 4의 배수가 뭐 있는데?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나열한 게 얘의 진리집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나요? 얘를 만족하는 원소를 나열한 게 진리집합이거든. 근데 요 안에 얘 안에 4, 8, 12가 다 들어있잖아. 포함이 요렇게 되잖아. 그치?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화살을 받은 애가 더 커서 포함을 시켜줘야지 참인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근데 거꾸로 해봐 얘들아.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게 거짓이게? 거짓이죠. 2의 배수면 4의 배수가 2의 배수 2 있는데 그럼 그게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게 참이 아니지. 거짓이라는 거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이해했나 여기까지?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화살을 받은 A의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포함을 시켜줘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면 뭐다? 거짓인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이건 복습.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면 이제 명제 여기야. 우리가 앞으로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면 귀찮잖아 참이라고 쓰기 그치?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두 줄을 화살표로 표현하시면 이거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두 줄이면 참이다. 여기까지 괜찮음? 그러면 이런 명제가 있는데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역과 대우.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변화 P를 뭐라고 했는데 명제의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했거든. 여기까지 됐나요? 가정과 결론. 역은 뭐다? 가정과 결론을 뭐 한 거? 바꾼 게 역인 거지.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입니다. 됐죠? 이 명제의 역, 이 명제. 지금 3이라고 안 할게. 그냥 이런 명제가 있다면 이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이다. 이게 명제의 역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우는 부정해서 바꾸는 거야. 가정과 결론을 바꿀 건데 부정하면서 바꾸는 거야. 얘랑 얘 자리를 바꿀 거야. 근데 부정해. Q를 부정하면 뭔데? not Q.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not Q이면 부정하는 거야. not P이다. 이게 이 명제의 대우예요. 됐나요? 연습을 조금 해볼까? 만약에 얘의 역과 대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명제가 있지. 어디가 가정인데? 뭐뭐이면까지가 가정이야. 뭐뭐이면 이까지가 가정인 거야. 가정. 이 앞에 게 가정, 이 뒤에가 결론. 이해했음? 그럼 역은 뭔데?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역인 거라고 이해했죠? 그럼 역을 한번 적어볼게. 역은 누구야?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역인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대우는 그러면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바꿀 거야. 결론이 앞에 올 건데 부정하면서 바꿔야 돼. 너의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정이 뭔데? 크거나 같지 않은 게 뭐야? 작은 거잖아. 그치? 등호 빠져야 되겠죠. 여기 등호가 있으면 부정합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얘 부정해야 돼.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정이 뭔데? 1보다 작다고 이거가 뭐죠? 그리고지. 그리고 약속했잖아 우리.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라고? 또는이라고. 또는의 부정도 그리고라고. 됐나요? 그러면 얘도 부정해야지. 우리 이걸 부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의 부정은 뭐다? 또는. 또 얘도 부정해야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다. 이게 대우가 되겠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안 되는 부분 됐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야 얘들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보자. 참이야 참. 참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얘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이 있을 건데 화살을 받은 애가 더 커야지 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집합할 때 기억나나? 집합할 때 나는 여기다가 얘들아 여집합을 달고 싶어. 우리 여집합을 달게 되면 포함관계가 뭐 한다고 했게? 바뀐다고 했거든. 외워주세요. 왜냐면은 Q 안에 지금 누가 있는데 Q 안에 P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그럼 P가 더 작았지만 P의 여집합은 P를 제한 나머지가 P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치?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Q를 제한 나머지가 Q의 여집합이니까 이제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지. 이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작았던 애가 걔가 아닌 부분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여집합을 달게 되면 포함관계가 뭐 한다? 바뀐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외워주셔야 돼요. 남은 부분은 얘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다시 쓰면 이거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자리만 좀 바꾼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성립해서 얘도 참이란 말이야. 이해했음? 이게 참이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너희 Q의 여집합이 누군데 Q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표현하면 not Q 맞나요? not Q?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은 누구죠? not P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괜찮나 여기까지? 이 말인 거죠. 얘가 참이라는 거겠지. 올라가봐. 명제가 참이지. 그랬더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얘가 누군데 부정하면서 바꾼 애 아니가.
그러면 대우도 뭐가 된다는 건데? 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결론이 뭐야? 명제가 참이야? 그럼 그 명제의 누구도 무조건 참인 건데 대우도 무조건 참인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이런 이유로 참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억해줘. 명제랑 대우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이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 됐나요? 그럼 역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몰라.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또 봐야지. 됐나요? 그럼 역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겠노? 얘의 대우도 참이겠지. 항상 그 명제는 그 대우랑 참이니까.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의 대우도 무조건 뭐다? 참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봐봐. 도원아니 보고 있나? P이면 not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됐나요? 그럼 이 명제의 뭐도 참이라고? 대우도 참. 이 대우는 누군데?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러면서 부정해. not Q를 부정하면 뭔데? 그냥 Q겠죠? 이면 얘를 부정해봐. not P이다. 이것도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 참이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가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할게.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P이면 잘 봐야 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에요. 또 Q이면 이 참이면 두 줄로 그냥 표현할게.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야. 이까지 됐죠? 그러면 누구도 참이냐면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참이라고 했다,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진리집합 Q 안에 P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 맞아? 또 얘가 참이면 누구 안에? R이라는 진리집합 안에 Q가 슝 포함이 돼야 참인 거잖아. 맞아요. 참이면 항상 화살을 받은 애가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도원아, 봐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얘는 이 말의 의미는 Q 안에 누가 있다? P가 있다는 거지. 맞아. 얘는 R 안에 누가 있다는 건데 R 안에 이렇게 Q가 있다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R 안에 누가 있는데? P가 있는 거지.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지?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돼? 이 결론과 이 가정이 뭐하다면 같다면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결론과 가정이 같다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될 거다. 이해가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됐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 182쪽 8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X, Y는 실수래요. 그래서 1번에 내가 적어놨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 든다고 역과 대우는 적었다, 그치? 적었으면 얘의 참 거짓까지 판단해달래. 앞에 봐봐. 참일까 거짓일까? 이 역일까? 역.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고가 뭔데?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게 이고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됐죠? 이고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대. 참일까 거짓일까? 더한 게 2 이상이면 각각 1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더한 게 2 이상이면 아무거나 불러봐. 만약에 x가 5라고 해볼게. 내 맘대로.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더하면 2 이상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각각이 1 이상이가 아니잖아. 아닌 게 있네.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얘는 거짓이에요. 이런 거짓이 되게 하는 얘를 우리가 발예라고 한다고 했거든. 발예. 거짓이 되는 얘가 발예.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대우 볼게.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또는이면 조금 보기 힘들어. 1보다 작던지 또는 1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 잘 모르겠으면 뭐 해도 돼? 대우는 누구랑 참 거짓을 함께 한다고? 명제랑. 명제의 참 거짓을 봐도 상관없다고요. 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둘이 더하면 2 이상이다. 맞아 아니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둘이 더하면 2보다 뭐 할 건데?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가 참인 거지. 이해했나요?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도 당연히 뭔 건데 참인 거지.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럼 개의 대우를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 다음 2번. 얘 역과 대우를 말하래. 어디까지가 가정이야? 뭐뭐? 이면 이까지가 가정이란 말이야. 뭐뭐? 이면. 됐죠? 그럼 역은 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거라고. 맞아. 그럼 역을 적어볼게.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거니까 결론이 앞으로 와야지. x가 1이 아니던지 또는 y가 2가 아니면 이 가정이 이제 결론으로 x, y가 2가 아니다. 이게 역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음? 일단 좀 적어놓고 할게. 대우. 재원은 보고 있나?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 얘를 부정해봐. 부정하면 어떻게 돼, 재원아? y는 뭐 시력 검사한 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바꾸면서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뭐죠? x는 1이다 그치? 또는의 부정은 뭔데? 또는의 부정은 2고 y는 2이면 얘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니까 x, y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대우는 너무 쉽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고 y가 2면 곱한 건 2래. 참이죠? 그래서 대우는 참입니다. 근데 나 역을 좀 볼래. 아이 뭐야 뭐가 뭐 아니던지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래. 너무 아니다잖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얘의 뭐를 봐도 되는데 대우를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얘를 잘 모르겠으면 얘의 뭐를 봐도 돼. 대우를 봐도 되는 거라고. 그럼 귀찮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얘의 대우는 뭐뭐이면이 가정이잖아. 그치?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그럼 얘를 바꾸면서 부정하니까 x, y가 뭐면 2이면 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보세요. x는 1, 이거 부정은 2고 y는 2다. 얘의 대우가 얘란 말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곱한 게 2면 x는 1이고 y는 2래. 도원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곱한 게 2인 게 뭐 있는데 얘밖에 없나? 아니 1하고 2도 있고 2하고 1도 있고 마일이랑 마일도 있고 2분의 1이랑 4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3번 볼게. 얘들아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거는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역을 할 때도 뭐뭐에 대하여는 그냥 앞에 쓰는 거고 대우를 할 때도 얘는 그냥 쓰는 거야. 앞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어디가 가정이야? 뭐뭐이면 이게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역을 쓰면 어떻게 돼? 역은 뭐뭐에 대하여는 그대로 쓸 거야.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됐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잖아. 맞나요? 그럼 얘가 앞으로 올 거니까 B 안에 A가 속하면 둘이 합한 게 B이다.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는 그대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됐나요? 얘를 부정하면 A 합 B는 B랑 같지가 않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해볼까? 그러면은 이거 봐봐. B 안에 A가 속한대. B 안에 A가 속하면 예원아 둘이 합치면 B 맞아 아니야? 맞죠? 이 참이네. 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됐음. 대우 보려고 했더니 너무 아니다잖아. 그럼 얘를 볼 바에 그냥 명제를 봐도 되겠네. 맞아? 그냥 명제랑 대우는 참 거제를 함께 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데 얘들아? A랑 B랑 합한 게 B래. 합친 게 B면 승원아 누가 더 크다? 합한 게 B래. B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치? A랑 B랑 합한 게 B라는 거는 B가 이렇게 더 커야 합하면 B인 거 아닌가? 그치? 맞나요? 이 말이 이거야. 그럼 이거면 이거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뭐가 될 거다? 참이 될 거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
근데 너희가 하나 해볼 거는 435번을 좀 이따 한번 해봐. 435 일단 체크해놔봐봐. 435번. 그 다음에 옆 페이지 9번 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 체크해놓은 거 풀어볼게. 옆 페이지 9번을 보시면 여기 내가 적어놨거든. 두 실수 A, B에 대하여 9번 보세요. 예이면 예 또는 예이다. 이 명제가 참이래.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 명제가 참이래. 그때 A를 구하래. 도원아 보고 있는 거 맞나? 얘면 얘 또. 근데 내가 또는이면 조금 하기 어렵다 했잖아. 그치? 이고가 돼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둘 다 만족한다 해서 문제를 풀기가 쉽단 말이야.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그쵸? 조금 어려워. 그러면 또는을 이고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부정하는 수밖에 없거든. 됐나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 명제의 뭐도 참인데? 대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정하면서 바꾸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될 건 거지. 대우를 써보면 뭐뭐 이면이 가정이니까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해. x가 a보다 크다의 부정은 뭔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또는의 부정은 뭐죠? 이고 y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면 이제 가정을 부정해서 오는 거지. x 플러스 y가 3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 얘가 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 너희 봐봐. 앞에 봐봐.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 문제 더한 거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얘가 최대가 2고 얘가 최대가 1이니까 더하면 3, 최대인 3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쵸? 여기까지 됐음? 그럼 이제 여기로 가볼게. 보고 있나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게 참이란 말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참이 되려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뒤에 있는 문자는 누군데? 합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합이가 아니잖아. 문자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가. 그치? 그럼 앞에도 합으로 통일해보자. 방금 이거 아니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 합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 가나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문자 통일됐어. x 플러스 y로. 그럼 포함이 되려면 수직선 그려볼게. 어떤 수직선이야? x 플러스 y의 대소를 표현하는 수직선이란 말이야. 됐나요? 뒤에 거는 이 값이 3보다 뭐가 돼? 작거나 같대.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뒤에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누가 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a 플러스 1이 어디 있어야 돼? 3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나? 뒤에 있어야 되겠나? 3보다 앞에 있어줘야 a 플러스 1보다 같던지 작다가 돼서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쏠랑 들어가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3보다 왼쪽에 있다고. 그럼 3보다 뭐 해줘야 돼? 자, 같아도 되나요? 둘 다 색칠돼 있으면? 응, 같아도 되겠지 이렇게. 그럼 따라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응, 요렇게.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번 3단원법 아까 했고 여기 한번 봐봐.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두 줄로 표현할게. 얘가 참이고 나달이면 나 Q이다. 얘도 참이래. 그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거. 도원아 P면 Q이다가 참이면 누구도 참인데 얘이 뭐도 참인데 대우. 대우는 누구죠?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바꾸면서 부정하면 나 Q이면 나 P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최대한 다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 또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일 거잖아. 얘 대우는 누구죠? 바꾸면서 부정하니까 뭐이면 Q이면 뭐이다? R이다 해도 참인 거야. 괜찮나?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얘가 참인지 보자. 기억은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쉬워 이제. 이거 못 풀면 진짜 안 돼. 이 중에서 참인 걸 고르래. 그냥 이제 그림 찾기야. 그림 찾기.
지금 이 4개 힌트를 줬을 때 얘가 참인지를 물었어. P이면 R이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잘 봐봐. P로 시작하고 R로 끝나는 걸 찾아주세요. 위에서. P로 시작하고 R로 끝나는 걸 찾아. 이어지는지만 보면 돼. 그럼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니까 P이면 R이다 성립하겠죠? 아까 3단원법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성립. 그럼 이거는 나달로 시작해. 여기 있네. 나달로 시작하고 나피로 끝나는 거 찾아. 됐나요? 이어지나? 나달이면 나큐고 나큐면 나피니까 성립하겠네. 이것도 성립. 됐죠? 얘도 찾아. 나피로 시작하는 거 나피. 어이? 나피로 시작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돼. 됐나요? 나큐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나피로 끝나는 거 여기 있나? 이거네. 성립하네. 그러면 됐나요? 그 다음 이거는 Q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Q로. 나달로 끝나는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도 쓰고 대우도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참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이거는 436번에 한번 체크해봐. 436번. 조금만 더 하고 할게. 조금만 더 할게요. 넘어가봐. 진짜 중요해. 지금 하는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짜 중요합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할 건데 그냥 앞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일단 쭉 해볼게. 전환이 괜찮나? 어떤 좀 크게 적어줄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이 참인 명제를 보고 나는 이건 뭐야? 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이 명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를 딱 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몰라. 약속이야. 이 참인 명제를 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동일한 명제를 보고 더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주어지면 얘를 보고 얘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둘 다 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해 가나 여기까지? 그럼 해볼게요. 바로 앉아봐도 더나 봐봐. 충분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대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필요 조건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 필요는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얘이면 얘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정방향, 동일한 방향인 거고 필요 조건은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거라고. 거꾸로. 이해했나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며 P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를 보고 있구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거꾸로 P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괜찮음? 그럼 내가 한번 적어볼게. 너희가 봐봐. 이거는 도어나 뭐이면 뭐이다게 그러면 필요 조건이니까 그대로 읽어야 돼? 거꾸로 읽어야 돼? 필요면 어떻게 읽어야 돼? 거꾸로. 그럼 뭐이면 뭐이다? Q이면 P이단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필요 조건이면 거꾸로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했나? 그럼 잘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어떻게 읽는다고? 그대로 P이면 뭐이다? Q이다.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한대. 그 말의 의미는 뭔데? P랑 Q라는 명제가 있으면 P이면 Q이다. 이쪽도 참이야. 이쪽도 참이야. 이쪽도 참. 됐나요? 얘는 Q이면 P이다. 이쪽 Q이면 P이다. 이쪽도 참이란 말이야. 여기까지에 가나? 양쪽 다 참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했음?
얘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했냐면 충분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도 만족하고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도 만족하니까 이러한 관계를 P는 Q이기 한 뭐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이쪽도 성립하고 이쪽도 성립하면 P는 Q이기 한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얘들아 그럼 이쪽도 성립하고 이쪽도 성립. 원래 이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의 진리 집합 안에 얘가 쏙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이쪽이 성립하려면 화살을 받은 애가 더 커서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한다는 거는 P랑 Q랑 뭐 하다는 건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진리 집합과 얘의 진리 집합이 같다면 무슨 조건이라는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얘 가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끝! 이게 설명이 다야. 그래서 옆 페이지 11번을 볼 건데 설명은 다이고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을 보시면 진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봐봐. 문제가 뭐래?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물었잖아.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충분 필요하면 안 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용어가. 필요 충분 조건인지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인지를 물었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충분이려면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이쪽이 성립하면 무슨 조건인 건데 얘들아? 충분 조건이겠다. 그치? 맞아요. 필요 조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려면 거꾸로 Q이면 P이다. 이쪽이 만족하면 무슨 조건인 건데? 필요 조건인 거다. 맞아요. 양쪽 다 만족하면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나 여기까지?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게. 1번. 1번에서 지금 P가 X가 0보다 작다고 했고 Q라는 애는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래요. 문제에서 X, Y는 실수라고 줬고 보고 있음? 무슨 조건인지 보려면 이쪽이 성립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쪽이 성립하면 필요 조건.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됐죠? P는 고칠 게 없어. P는 X가 0보다 작대. 고칠 게 없다. 그치? 근데 얘 봐봐. Q. 보고 있나요? 이거 고쳐보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고쳐? 절대값 X가 넘어가면 누군 거야? 넘어가면. 그대로 나왔어? 부반대로 나왔어? 그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이 X가 그럼 0보다 뭐하다? 작구나. 또는 같아도 돼요. 0이더라도 마형으로 나와도 돼. 마형은 0이니까. ES 같다까지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P랑 Q랑 같나 다르나 일단? 다르니까 필요 충분은 아니야. 필요 충분은 둘 다 같아야 필요 충분이니까. 누가 커? Q가 커? P가 커? 0보다 작다야?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누가 품고 있어? Q가 큰 거지. 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인데 0보다 작던지 또는 0이랑 같다는 거니까 요 안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큰 거지. 얘가 이렇게 큰 거잖아. 이해했나요? 항상 화살표는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간다고 한 거잖아. 큰 쪽.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지. 이해했나요? 얘가 크니까 얘는 성립 안 해. 그럼 무슨 조건인 건데?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나 여기까지? 계속 해볼게. 2번. 2번을 보면 P라는 애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고 돼 있고 Q라는 애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얘들아?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서. 왜? 이 말이 없으면. 지금 XY가 누구래? 실수래.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도 0이고 Y도 얼마인 건데? 0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값끼리 더해서 0 되는 것 또한 누구밖에 없는데?
0밖에 없는 거잖아. 이것도 둘 다 0이 돼야 돼. 쌤 하나 마이고 하나 이면은 절대값이니까 2 더하기는 3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뭐한데 완전히 같지? 똑같으면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예원아 괜찮나? 근데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없었어.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답을 필요, 충분히 조건이다 쓰면 틀려요. 실수라는 말이 없어도 절대값끼리 더해서 0 되는 거는 0밖에 없어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거는 이거 말고 있어. 누가 있는데? 실수란 말이 없다며. 허수여도 되잖아. 그럼 x 1 넣으면 1의 제곱 1이고요. i 제곱 마일이 0 되잖아. 됐죠?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음? 그러면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건 무슨 조건일까? 그런 조건이 없으니 얘는 충분히까 필요할까? 봐봐. 얘는 누구도 돼? x가 0도 되고 y도 0도 되죠? 그럼 0 되니까. 또는 누구도 있는데 1도 있고 뭐 i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이해했나요? 근데 얘는 only 0밖에 안 된다고. 그럼 누가 더 커? 이번 얘가 더 크잖아. 얘 속에 얘가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화살이 여기로 가야지. 더 큰 쪽으로 화살. 요 안에, 요런 애 안에 요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 가나요? 큰 쪽으로 화살이 가니까 이때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근데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수일 때는 딱 0,0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둘이가 같아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 XY가 실수인지 그런 말을 안 주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계속 해볼게. 3번. 3번에 보시면 야 너무 쉽잖아.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래. 이등변. Q라는 조건은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얘들아 이거 돼 안 돼?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이다. 되나 안 되나? 무슨 뭐 이등변 삼각형이 왜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되죠. 왜 정삼각형이면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쪽이 성립하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얘들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438번도 한번 해보자. 이따 한번 꺼주세요. 하고 할게. 3개 한번 꺼줘. 3개 한번 풀어봐봐. 지금 진도